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그런데, 뭐랄까, 뭔가 느낌이 다른 하락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해외 증시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뭐 평소 같으면 이런 하락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텐데, 뭐 이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주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8월이 계속 안 좋았다는 점에서 뭔가 이번 8월에 굉장히 나쁜 걸 예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오늘 선방해서 굉장히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해외 증시 폭락한 거 보고 뭔가 매도하고 뭔가 좋은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불현듯 들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혼자 매매할 때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의식적으로 배제를 해 나가야 되고, 뭐 나름 이제 복잡 미묘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어쨌든 지수 차원에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이 문제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는 건 역시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가 많아졌다는 건데, 이 개인 매수가 많아졌다는 건 다른 이유보다도 어떤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점, 호재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낳는 어떤 또 가수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직 수익만을 보고 하는 투기인데, 그런 투기 수요가 붙으면서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온 상태다. 이게 이제 투기 수요가 올해 내내 지금 시장이 사실 뚜렷하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기 수요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빠지면서 지수도 빠질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8월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굉장히 준수합니다. 뭐 장중 한때 거의 보합까지 갔었는데, 다시 내리기는 했지만 선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기세를 탔기 때문에, 추세가 이런 거하고 요런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반등하는데, 반등할 때 요 물량도 먹어야 되고, 이전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전에 누적된 물량도 먹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부딪혀서 내려오고, 더 내려오면 이제 팔았던 사람들이 한 번씩 사서 반등하고, 또 적당히 반등 오면 이 사람들 팔고 묵은 매물하고 부딪혀서 내리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약세 흐름이 되는 거고, 뭐 오르는 종목들은 모든 주주들이 수익인 상태에서 상승을 낳는 이런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럼 뭐 순식간에 또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구조상 이렇게 추세를 만든 게 아주 긍정적이고, 국민연금이 코스닥 50에 대해서 직접 투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코스닥은 그럭저럭 버틸만한,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방을 한 그런 장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썰렁한 상태인데,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표기된 수익이 깎이긴 했지만 사실 뭐 그건 제가 팔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숫자가 늘어난 거, 소유자 증명서를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8월 30일까지인데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뭐 주가가 뭐 크게 오르면 모를까, 매도할 계획이 없고, 다만 이제 이 자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 영신금속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할 만큼의 어떤 좋은 투자냐? 좋은 투자는 맞는데, 제가 여러분도 좋은 투자 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이거 말씀드리면 유사수신이 되니까 안타깝게도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저 궁금증 자아내가지고 뭘 하려는 게 아니냐,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팔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왜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한계가 이제 2억일 텐데, 유한타는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되는 증권사로 옮겨서
한 2억을 받는다 해도 뭐 평가 금액에 대해서 이게 주가가 한 반대 매매가 되려면 한 1,500원까지 내려야 되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어떤 자본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다시 나중에 재투자를 해야지, 수익금 가지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애착을 가지느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가총액 이만한 회사 중에서 이만한 어떤 좋은 고객사를 가진 기업이 없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제가 잘 아는 기업이니까, 뭐 액트 다음으로 잘 아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이 있고, 그래서 50% 수익하고 비교를 해봤어도 그냥 이걸 갖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고, 물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확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이거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종목들 한번 바람 타면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고, 여기 보면 오늘도 요 WI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요 WI가 상승한 게 사실 지불도 없습니다. 지불도 없지만 이번에 그 사회이사로 이제 선임이 될 최원식 이사 후보가, 예, 그 이재명 도지사하고, 뭐 호칭도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그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연수원 동기에 뭐 인연을 쓴 요런 글도 옛날부터 있었고, 예, 그래서 이분이 오니까 뭐 갑자기 뭐 이분이 사회이사로 들어오신다,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선 테마주를 한번 불태워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WI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마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량을 봤을 때. 예, 그래서 뭐 영신금속도 꼭 뭐 특정 후보만 관심을 받으라는 법이 없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딱히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지 않지만 관심을 받아야 또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화끈하게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대선 테마에 엮이게 되면, 제가 대선 테마에 대해서 이전부터 쭉 봐왔는데, 이 대선 테마가 세력 없이 주가 상승을 하는, 뭐 거의 뭐 유일한, 물론 아주 큰 호재가 터졌을 때는 저절로 상한가도 가지만, 세력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몇 안 되는 아주 이 투자자들의 잔치, 대선 테마라는 게. 그리고 이 대선 테마주의 반응은 당선 가능성보다는 언론 노출 빈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요것 뭐 유력한 후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관련주들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르면 되게 화끈하고, 선거 가까워질수록 반응이 좋은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개인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영신금속 이미 대선 테마주고, 사실 제가 어떤 대선 테마주에 뭐 6억, 7억 이런 금액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뭐 많이 해야 한 5천만 원일 텐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갖고 있다 보면 큰 돈이 되겠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잘 아는 종목이니까 이제 보유하는데 굉장히 편하고 뭐 등등,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뭐 WI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조금 들어가서, 오늘도 21선인데, 아니 대선 테마주로 이거 만들려고 작정했으면 21선을 깰 수는 없을 것이다 해서 오늘 공략을 해가지고 단타로, 여기에 흔적은 없습니다. 단타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건 계속 단타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거 가져가서 나중에 관심 받을 때까지 가야지,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지금은 사기 싫어서 이쯤이면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팔았던 종목이지만 한 번씩 저기 잠깐 보면
아니나 다를까 팔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니까 올라갔습니다. NHN 복수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징크스라는 건 무시할 수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유수홀딩스 예, 유수홀딩스만 그나마 조금 내렸는데 이것도 뭐 시장 대비하면 사실 나쁘지는 않은 예, 그런 결과고 그리고 뭐 상보 전환사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많이 내렸고 예,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징크스가 오늘 좀 다시 발현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징크스가 나오면 보유하신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내려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좋고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수익 보시니까 좋고 뭐 이렇게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길게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과정인데 저는 이 8월의 과정에 좀 버거운 부분이 있었고 제 노래는 그래도 50은 내렸습니다. 근데 뭐 내린 것도 아니라서 이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저는 사실 좀 나쁜 반응도 각오를 했는데 너무 이제 좋은 말씀들을 남겨주셔가지고 야 이건 진짜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 끝이 모두 다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모두 다 가난해지거나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예, 유니트론텍 예,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점점 대선 후보 관련주들은 점점 이제 메리트가 있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힘들었지만 이게 또 생각보다는 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 네, 그러면서도 8월이 좀 두려운 그런 상태긴 합니다. 예, 배당주 및 성장주 코람코 에너지 리츠 리츠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7월 제가 며칠이지? 7월 30일까지는 녹화를 할 겁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7월 30일까지는 녹화를 하고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일단 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없는데 근데 중간에 뭐 오늘같이 뭐 시장이 나빴다 뭔가 필요했다라는 날은 올려드릴 거니까 요 날짜 통으로 쉰다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올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식 공부하는 건 매주 올려드릴 거니까 네. 예, 생각보다는 오늘 그래도 시장이 양호했습니다. 예, 뭐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요즘 부동산 이제 이 시행사에 투자하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드물게 이제 시행사에 대한 투자가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분양을 하면 완판이 되는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게 3년 후, 4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시행사의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단기 자금을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높은 수익률만큼
또 리스크가 따르는데 우연히 가끔씩 담보가 확실한데 또 수익률이 높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 거 이제 또 얌체같이 쏙쏙 빼먹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집은 아파트 기준으로 새 집하고 이 구축 그러니까 헌집하고 너무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옛날 같으면 그냥 입지가 어쩌고 뭐 아파트가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조금 깨끗하다 정도였는데 요즘 새 집은 뭐 커뮤니티 시설부터 해가지고 층간 소음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축을 압도를 합니다. 괜히 이제 뚜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이게 괜히 나온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한 것 같은 그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 기존 주택의 또 공급이 줄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해서 새 집을 지으면 대부분 다 지금은 수익이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주택 소유자들한테 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하면 사실 자본 투자도 안 드니까 뭐 더더욱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뭐 어떤 건설사는 시행사는 35억 투자해가지고 1,700억도 수익 나고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요즘 호황기입니다. 근데 그게 또 오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니까 저는 1년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가끔 담보 확실한 것만 그래서 뭐 그런 투자가 있어가지고 8월도 피할 겸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거를 정말 괜찮은 거니까 참 권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참 그놈의 법이 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안타깝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저 대부업체를 대부업체를 뭐 저축은행 인수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제 걱정을 하실 부분인데 더블딥으로 가는 거 사실 가만히 놔두면 거의 확정적으로 더블딥이 됩니다. 경기 침체에서 살아날 것 같다 다시 죽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근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 장기 불황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겪지 않으려면 더더욱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증시가 올라간 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을 풀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푸는 환경이다. 근데 실컷 풀다가 여기서 멈추면 이제 실패를 한 정책이랑 지적을 받게 될 텐데 멈출 수 있을 것이냐? 못 멈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더블딥으로 가만히 놔두면 가지만 돈을 계속 풀어서 막을 거고 그러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그 재개발 투자라든지 이 주식 둘 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건 이 아파트 재개발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공급이 어쨌든 4년 뒤에 오니까 당장은 뭐 좋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식은 좀 오를만 하면 신주 찍어가지고 때려버리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동업자 정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요원하구나. 예전에 제가 농협이 아주 거대한 조직인데 조그만 증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조직도 뭐 시간이 되면 바뀌지 않겠냐. 그래서 좀 정상적인 조직이 돼가지고 이 작은 증권사를 그룹 차원에서 밀어주면 굉장히 성장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투자했는데 농협이라는 조직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판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뭔가 바뀐다라는 부분 그리고 뭔가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 항상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더 많이 적용을 해봐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7월 말까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뭔가 제가 안 나오는 느낌. 아니 이거 7월 30까지 나올 겁니다. 7월 30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주말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CU 메디칼은. 아, 예,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8월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통계적으로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 또 이게 참 그래서 8월에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예. 아, 네. 아이고. 저는 이제 뭐 항상 그런 관점인데 사실 제가 이런 걸 판단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야 뭐 조금 떠들 수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궁금하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대출금을 갚으실 수 있는 자금 근데 이 자금으로 좋은 배당주에 투자한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균형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동산이 사실 주식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란 게 없으니까. 이걸 부동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하면 뭐 인허가 떨어져서 PF 조성할 때까지 그리고 분양할 때까지 뭐 요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되고 그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이 아파트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나중에 내가 나갈 때쯤 예. 뭐 이런 정도인데 주식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조금 많이 내리면 왜 내리냐 오르면 왜 오르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이 너무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여유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게 계획에 없었던 투자가 생겨서 이제 여유 자금이 아닌 게 됐지만 뭐 여유 자금을 투입을 하는 거였고 네 그리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성격상 대출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가지고 위험 자산인 주식 물론 배당주라고 하시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또 배당주 투자하다가 다른 거 아니 배당 1년 내내 갖고 있어서 5%인데 저거 다른 종목 사니까 하루에도 20% 30% 오르더라. 이거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대출금을 갚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가 뭐 대출금 이자가 한 3% 4%라 치면 배당주에서 5% 6% 해도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떼고 나면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 더해지면 괜찮겠지만 네, 그래서 나쁘고 만약에 그래도 꼭 배당주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데 이것도 예전보다는 조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매력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을 제법 많이 주는 종목이고 뭐 부국증권이나 이건 아직 많이 안 올랐으니까 예. 이런 종목들 고배당 증권주가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배당주에서 어떤 확장성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배당주를 하시면 증권주 쪽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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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9월에 컴백할 때는 금액을 좀 늘려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뭐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50% 수익 났다 생각하고 그만큼씩 좀 늘려보려고. 왜냐면 이제 뭐 갔다 왔는데 똑같은 금액을 투자한다. 그냥 단순히 자본 활용을 높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만큼의 어쨌든 시간이 더 지나갔으니까 사실 그때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물량을 늘리는 게 맞으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아직까지 뭐 거래량의 어떤 특징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저행주로 엮여 있고 약간 저평가. 시가총액이 909억. 나쁘지 않습니다. 1000억 이하는 일단 가벼워서 좋습니다. 저평가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게 자산 가치가 한 579억인데 579억에서 뭐 재평가하지 않은 자산까지 더해도 한 700, 8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정교하게 봐야 되지만 그런 실적 가치가 63, 102, 62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적정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저평가라기보다는 적정 평가가 맞는 얘기인 것 같고, 표현을 약간 저평가 상태로 하셨으니까 뭐 크게 어긋난 건 아닙니다.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고 최재형주로 엮여 있다. 그러면 최재형 뭐라고 해야 되지? 전 감사원장님인가? 전 감사원장이 대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요렇게 되는 시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로는 큰 모멘텀은 없고, 대선주로서의 모멘텀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대선 전까지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금도 감사원장인가? 저도 정치 쪽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관심을 받으실 때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 리츠 회사들은 전망이 대체로 좋습니다. 고배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을 11월 30일 작년 11월 30일에 131원을 했었습니다. 131원에 주가가 6,000원이니까 뭐 배당주로서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게 이런 건 이제 뉴스가 좀 빠릅니다. SK 네트워크스로부터 인수한 전국에 187개 지역 SK 네트워크스 187개 직영 주유소. 그러면 이제 연 6% 배당 목표라는데 유가 동향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유소의 수익 핵심은 결국 뭐 기름 넣어서 마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차액에서 나오는 건데 그 주유소 밑에 거대한 기름 탱크에서 큰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해외 증시 환율이 아니라 원유. 원유는 계속 오르고 있다 최근에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이 주유소들은 보관 중인 그 석유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익성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이 좋았던 부분이 반영이 됐나라고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배당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어쨌든 이 유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줘야 된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고, 최근에 내렸기 때문에 그 산유국들이 증산 결정을 해서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자체는 괜찮은데,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괜찮은데 유가 영향을 크게 받고 단기간에는 이 유가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노레이
근데 전반적으로 리츠 회사들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률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너레이 뭐 상단에서 하단까지 왔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여기 있을 때만 해도 장밋빛이고 여기 있으면 이제 그래도 괜찮고 이 아래로 오면 우울해지고 여기 있으면 이제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변하는데 항상 그렇지만 뭐 요 밴드 위에서 머물지 못하는 확률 그리고 밴드 아래에서 머물지 못하는 확률 항상 그렇지만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2.5대 2.5대 95%.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 같고 반등을 했을 때 이 매물 소화에 아주 큰 순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매물이 계속 가벼워지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제너레이는 지금 매물 소화 수순을 밟고 있고 제가 뭐 한 두세 달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매물을 소화해서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제너레이의 흐름이 아니라 아주 거듭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글을 썼었는데 뭐 점점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그 글로 눈으로 보고 듣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들이 조금 외면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요 내용에 부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사실이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니까 지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피가 요 고점에서 지금까지 떨어질 때,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까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내 계좌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고 그 순서라는 게 참 누구는 빨리 오고 누구는 늦게 오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요 과정에서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지니까 약간 좀 불공평한 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방어주인 한국전력이 이제 탈원전 논쟁까지 더해져 가지고 시장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만 하지 않아도 한국전력은 6만 원짜리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느냐 관심이 되는 약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 전기요금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방침이 바뀐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뭔가 상징적인 사건이 있다든지 요랬을 때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진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전력은 나름 자기 자신의 변동성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